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국내 30대 재벌의 부채 총액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배 가까이 급증해 6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군의 날을 맞아 미국이 요구해온 MD, 즉 미사일 방어 체계에 적극 가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복지 공약 총 29개 중 19개 공약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2조 원을 들여 4대강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MB 정권 주장과는 정반대로 수질이 더욱 악화돼 박근혜 정부 5년간 4대강 사업비와 맞먹는 21조 원의 수질 개선비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4대강 보철거 주장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뉴스 첫 소식입니다. 국내 30대 재벌의 부채 총액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배 가까이 급증해 6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순위 30대 재벌그룹의 작년 말 부채 총액은 574조 9천억 원 규모로 금융위기 발발 직전인 2007년 말 313조 8천억 원보다 83.2%, 261조 1천억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금융계열사의 부채를 제외하고 집계한 금액입니다. 특히 8개 재벌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것으로 밝혀져 제2, 제3의 동양그룹 사태가 발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간 부자 감세, 규제 해제 등 각종 특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그룹들이 방만한 경영으로 벼랑 끝 위기에 직면하면서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군의 날을 맞아 미국이 요구해온 MD, 즉 미사일 방어 체계에 적극 가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북한 주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저는 군대의 진정한 존재 가치는 전쟁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강력한 한미연합 방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등 핵과 대량 살상무기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해서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재연기를 타진해 미국의 수건인 MD 가입을 수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회는 오늘 정부의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 중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현안을 놓고 대결하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 전 총장의 사퇴에 대해서 청와대 외압설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정치 공세라고 역공하며 최 전 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정홍원 국무총리의 일문일답입니다. 총장, 검찰총장은 카더라 이걸로 쫓아내고 그리고 이 복지부 장관은 배신자로 쫓아내면 이 정권은 도대체 헌법이 보장하고 법률이 보장하고 공약에 돼 있는 책임장관제를 다 무위로 돌리고 누구하고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겁니까? 쫓아냈다는 말씀은 좀 지나친 말씀 같습니다. 그러면 쫓겨났습니까? 좀 자기가 나가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그중에는 도덕성이 문제가 되자 사퇴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걸 왜 쫓아냈다고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가만히 있다가 자다가 느닷없이 총장, 감사원장, 장관이 자다 일어나 보니까 아이고 그만둬야 되겠다, 집에 가야 되겠다. 이 정권은 가만히 보면요. 김기춘 비서실장, 우리 한교안 장관,
그리고 정치 집단되어 있는 국정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총도 안 계세요. 안 보여요. 기초연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국가재정 문제로 공약에서 축소 조정안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복지공약 총 29개 중 19개 공약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12개 공약은 내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고 6개 공약은 적어도 5%, 많게는 50%밖에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그중 고교 무상교육, 학급당 학생 수, 유치원 누리과정, 초등생 돌봄학교, 학교폭력 전문상담 인력 확충, 대학교 반값 등록금 등을 예로 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자료집과는 달리 정부가 교육복지 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않거나 비용 전액을 지자체에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의 말입니다. 그 당시에 교육 관련된 공약이 총 29개였습니다. 예. 예, 이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19개 공약이 네. 제대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12개 공약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아예 한 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네. 6개 공약은 적어도 적게는 한 5%, 네. 많게는 그래봐야만 한 50%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분석이 좀 됐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EBS의 온라인 진로 탐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 공약 같은 경우는요. 예. 이미 그 직업 능력 개발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새롭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네. 이걸 공약에다가 뭐 포함시킨 바람에 교육부마저도 좀 이렇게 당황해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애초부터 국민을 좀 속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공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느냐. 22조 원을 들여 4대강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MB정권 주장과는 정반대로 수질이 더욱 악화돼 박근혜 정부 5년간 4대강 사업비와 맞먹는 21조 원의 수질 개선비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4대강 보호 철거 주장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경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수계별 수질 개선 사업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한 해에만 4조 400억 원의 예산이 수질 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추세로라면 올해부터 박근혜 정부 5년간 수질 관리로 20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CBS와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말 그대로 4대강 사업을 설거지해야 할 판이라며 4대강의 안전관리와 환경, 수질, 시설 유지 관리 예산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정부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만열 숙명여대 교수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내정자의 역사관을 비판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만열 교수는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유영익 내정자의 이승만 연구가 독보적이기는 하지만 그가 평가하는 이승만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소신을 밝히며 일제강점하에 그가 미국으로 망명을 하고 난 뒤에는 어떤 독립운동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만열 교수는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지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 정신에 맞지 않고 사실과도 다르고 1948년에 정부 수립을 했던 정치인들과 학자들의 역사 인식과도 전혀 다르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만열 교수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연구의 심취한 결과 그를 가령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든지 그 다음에 야곱과 같은 성경에 나오는 네. 야곱이 일설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승만이 과연 그런 지도자인가? 민주주의를 토착화시켜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불법적으로 개정하고 그 다음에 3선, 4선을 통해서 아주 불법적인 선거를 감행함으로써 4.19를 유발했고 또 4.19에서 결국 망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 그런 분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승만 연구가 독보적인 것인기는 해도 그가 평가하는 이승만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네. 이어서 논평입니다. 오늘은 사인 최동욱이 꼭 입증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의 논평입니다. 혼의 아들 의혹에 휩싸였던 최동욱 검찰총장이 어제 퇴임식을 갖고 검찰 청사를 떠났습니다. 조선일보가 혼의 아들 의혹을 보도한 지 24일 만입니다. 최 총장은 퇴임식을 끝으로 검찰 총수라는 공인에서 사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사인이 되었지만 그의 이름 뒤에는 전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붙어 다닐 것입니다. 그는 현직에서 물러났을 뿐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공인입니다. 그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불거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 전 총장의 혼의 아들 의혹은 이미 개인사로 넘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조선일보가 첫 보도를 낸 지난달 6일 최 전 총장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혼외 자녀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 굳건히 대처하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직무 수행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를 그 스스로 검찰 흔들기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의 주장에 공감하며 마음으로부터 응원을 보낸 국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 전 총장은 일주일 만에 법무부의 감찰 소식을 접하자 사표를 내고 맙니다. 청와대에 신속한 사표 수리를 요청했던 그는 지난달 24일엔 스스로 진상을 밝히겠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어제 검찰총장 퇴임식 직후 취하해버렸습니다. 오랜 송사에서 가족이 겪을 고통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6일 전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가족이 겪을 고통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 전 총장은 소송 취하와 함께 낸 입장에서 의혹의 진위 여부가 종국적으로 규명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25년간 검사 생활을 한 그가 이 같은 상황을 몰랐다는 것인지, 그는 정정보도 소송을 취한 대신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최 전 총장이 혹시 또 입장을 바꾸지 않을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최 전 총장이 국민들에게 혼외 아들 의혹 보도가 검찰 흔들기라는 주장은 꼭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1.8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종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구